어이흠 우야어흠 우야어흠 흠.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알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시간이죠.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사람은 반쪽이다. 반쪽이다는 말을 가지고 이제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부언할 말이 있어서, 이번 시간에는 반쪽이다라는 말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반쪽이라고 하면은, 왜 내가 온전하게 내가, 살아가는데 왜 반쪽이라고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무엇을 본다, 무엇을 듣는다, 어떤 행위로 만진다, 뭐 접촉한다, 뭐 코로 냄새 맡는다, 뭐 이 우리가 오감의 어떤 작용을 가지고 어떤 의심이 나서 이제 우리가 판단함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인데, 말하자면 우리가 무엇을 본다고 할 때에 나는 보는 역할의 일을 하고 있죠. 그러면 나에게 보여지고 있는 그 대상의 역할이 또 있겠죠. 그러니까 무언가가 보여지는 대상을 나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어떻게 의미에서 우리가 보고 무엇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보고 판단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보는 나와 보여지는 대상이 각각의 절반의 작용을 하는 거죠. 보여지는 대상이 없다면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무엇을 본다, 무엇을 듣는다, 무엇을 듣는다고 할 때 들리는 대상의 소리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듣고자 하는 반쪽의 행위와 저쪽에서 들 소리가 나는 것, 소리의 원천의 소리가 나에게 들리는 이것을 보고 듣고, 아, 저게 무슨 소리구나. 차가 지나가는 소리구나. 아, 저거는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소리구나. 우리가 소리를 들음으로 인해서 그 소리에 의해서 어떤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 판단이 될 때까지의 나에게 들리는 대상의 존재가 절반, 또 내가 듣고 판단하고자 하는 나의 어떤 생각의 그 들리는 소리가 절반. 그러니까 들리는 대상이나 나나 절반씩 아니에요? 왜 절반씩은 공평해야지 되지. 내가 좀 더 많이 뭐 60% 이상 된다, 뭐 프로테이지로 얘기하면 그 복잡한 얘기 되죠. 그냥 서로가 절반씩 붙잡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 냄새를 맡는다 하는 것도 냄새에 맞춰진 어떤 그 대상물의 냄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냄새가 없다면 우리가 그 냄새에 집중할 필요가 없죠. 아, 이거는, 참, 밥이 잘 데워진 맛이의 소리구나. 아, 참, 냄새구나. 아, 뭐, 이것은, 아, 우리 라면 끓이는 냄새구나. 아, 이거는 고기 굽는 냄새구나. 갖가지의 냄새들이 우리가 이제, 우리 몸으로 인해서 판단하게 되는데, 그 원인 제공을 하는 냄새가 절반의 값어치가 있고, 또 그것을 맡아서 판단한 우리도 절반의 그 가치가 있다. 그래서 반쪽인 것을 알아라 이런 얘기죠. 사람들은 누구라도 다 자신이 온쪽으로 알고 삽니다. 그리고 자기가 온쪽이기 때문에 참 나머지 대상들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항상 절반입니다. 뭐 더도 덜도 아니고 딱 절반씩이에요. 내가 보는 대상이 있어야 내가 보게 되고. 그러면 그 절반의 반쪽의 생활이 우리가 이 살아서 움직이는 동안에 그 생활하면서 얻어지는 모든 것들이 절반의 행위라면, 그럼 잠을 잘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거 아주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역시나 잠을 잘 때에도 우리가 무의식의 어떤 세계로 살아가지만 무언가의 생각의 이 망태기에서는 끊임없이 생각이 들고 나면서 우리가 이제 느껴지는 것은 꿈이라고 하는 것 있죠.
꿈을 꾸든 안 꾸든 역시 잠을 들어서까지도 우리는 무의식, 내가 나를 잊고 살면서 잠시 잠깐 죽음을 가 있는 거죠. 그래서도 내가 살아있다는 의식이 어떤 생각과 꿈을 만들어내고, 나 어젯밤에 무슨 꿈 꿨어. 그래, 나와 어떤 대상과의 상태에서 무의식 속에서도 꿈으로 이렇게 서로 반쪽의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았다 죽었다 그러면 이제 뭐 살았다 그런 것은 사람들은 뭐 큰 어떤 반감이 없을 것이나, 사람이 항상 움직이면 살아있고 밤에 저녁을 먹고 잠을 들면은 죽은 거죠. 예. 뛰어먹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 하루하루가 살았다 죽었다, 죽었다 살았다, 살았다 죽었다, 이러한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활동하는 모든 것은 뭐예요? 절반만큼 나와 항상 대상이 있으니까, 상대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절반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살면은 행복하고 남과 다툼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디 그래져요? 사람들은 내가 말하자면 어떤 지위를 갖거나 어떤 명성을 갖거나 어떤 이름을 갖게 되거나 할 때는 어떻게 돼? 그 이름값을 하려고 그러죠. 이름값. 내가 어디 뭐 단체 아니면 뭐 아니면 뭐 지역사회 뭐 어떤 자리라든가 아니면 뭐 좀 높은 자리에 뭐 이 자리 사람들 그 자리값 또 이름값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 자리가 자기에게 와서 이름표가 말하자면 자기가 이제 명표 하나 달고 딱 있다고 해서 그것이 뭐 영원한 겁니까? 잠시 잠깐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인 것을 안다면 어떻게 돼요? 나와 대상과의 관계를 원만히 잘 해야죠. 내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남들을 무시하고 나와 대상을 무시한다면 그 사람은 철저하게 그 무시를 하고 남을 멸시하고 욕을 보였다면 그걸 자신이 되돌려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에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이름 있는 자리에 있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그 자리에서 이름값만큼의 짓거리를 대상들을 위해서 항상 해줬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많은 사람들은 어떤 지위를 얻고 어떤 자리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나는 노력들을 해요. 그럼 자기가 그 자리에서 그 이름값만큼, 즉 나와 상대되어져 있는 많은 내가 대하는 사람들의 어떤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들의 풀어야 될 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것을 슬기롭고 현명하게 풀어지고 풀려 노력한다면 그 나와 닿아진 대상들이 다 그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칭송하겠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 자기가 일을 하지 않고 또 대상들을 무시하고 내가 누군데 뭐 이런 식으로 그 자리의 이름만 밝히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행동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그것이 그 사람 스스로가 못났다, 못난 거죠. 덜 익은 거죠.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덜 익은 짓거리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많은 세월을 살아가면서 요즘에 이제 한 가정의 얘기를 들어봐도, 예전에는 참 남녀의 관계에서의 힘의 균형을 뭐 남자는 한 80 이상 주죠. 여자는 한 20이나 줬죠. 왜요? 남자가 이 사회적 지위로 가부장적인 어떤 사상에 젖어서 많은 여성들을 막 말하자면 이제 좀 여자라는 이유로 좀 무시하고 또 억압하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지금 어디 그래져요? 지금 젊은 애들은요, 남녀 동등의 어떤 생각과 남녀 평등의 어떤 법적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참 우리가 하나하나 고쳐가면서 여건을 많이 신장해서 이제 여자들에게 많은 걸 배려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디서 나오느냐?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면서
참 20대, 30대, 40대를 거쳐서 50대가 돼서 이제 60에 들어서는 나이에서도 여성분들이 과거에 우리 어머니들처럼, 네, 우리 누이들처럼 참지 못하고, 야, 나는 앞으로 남은 생활 얼마라도 너 없이 살아봐야 되겠어. 이래서 이제 말하자면 청구하는 이혼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 남자들은 뭐, 여자들 무시하고,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는 걸로 다들 그렇게 응? 교육을 배웠다는 건 못하지만, 그 윗대 어른들한테 그렇게 스스럼 없이 우리가 물려받아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아예 50대, 60대가 돼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황혼이혼이라 그러죠. 항혼이혼이 많이 늘어난 추세라 그래요. 왜 그래요? 남자들이 스스로가 반쪽이고 나와 너, 즉 나와 부인이 있어야 온전한 부부가 되는 것인데, 나인 남자의 입장에서 여자는 값을 안 쳐주고 반쪽인데, 나도 50, 너도 50의 말하자면 우리를 주식으로 말하면 주식을 갖고 있는데, 나는 한 7, 80% 가지고 있고 너는 20%만 가져. 이러고 살았던 것이 과거의 세태인데, 그것을 지금 이 시기에 세상이 바뀌는 변화에 따르지 않고서 여성을 억압한다면 그 여성들이 참아주겠어요? 안 참아줘요. 안 참더라고요. 가만히 이제 주위의 그 사람들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과거에 우리 어머니 세대나 우리 누님들이었던 세대들은 다 참고 살아줬습니다. 왜? 그때는 그런 어떤 가부장적인 그런 세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나마 참아줬죠. 사람은 못나도, 내 신랑감이 정말 못나고 미련하고 좀 별로 값이 없더라도 그 집안이 가문이 좋다 그러면 또 그 가문 좋은 거 하나로 또 여성은 가서 또 시집가서 그 고생을 하고 살지 않았어요? 가문이 100번 좋아 뭐합니까 그거? 내가 내 남편하고 사랑을 나누고 은혜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남편이 덜 익은 사람이 되고 덜 떨어진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가문이 좋아 뭐 할 거예요? 지금은 그런 거 따지지 않죠. 그래서 점점점 항혼이혼이 늘어갑니다. 이제 과거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집 한 채에 이제 말하자면 이제 부모와 자식들 또 아니면 자식의 자식들이 손주까지도 데리고 사는 3대의 어떤 가정을 이루는 풍속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한 가정, 예. 한 가정 그러면 그냥 부부가 살다 또 자식들이 또 혼인해서 나가면 두 부부만 꼴랑 남아요. 근데 꼴랑 남는 두 부부가 또 그나마 이제 더 못 살겠다고 갈라지면 어떻게 이제 어딘가 또 집을 하나 구해서 나가야 되겠죠. 그렇게 찢어지는 세상 아니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날에 젖을 것이 아니라 현세에 어떻게 변해야 잘 살아갈 것이냐를 생각한다면, 철저하게 인생이라는 것은 반쪽만 지니고 산다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지하고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온쪽인 줄 알고 변하는 세상을 모르고 산다면은 그 불행이 누구한테 다가오겠어요? 스스로에게 다가옵니다. 스스로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네,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라도 행복하기 위해서는 항상 나와 대상이 있다. 뭐 남녀 간의 부부의 얘기만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가 어릴 때는 뭐 참 누가 모이라고 하지 않아도 집집마다 아주 넘쳐났어요. 아이들이 넘쳐나고 청장년 처녀 총각들 넘쳐났어요. 네, 노동력이 풍부했어요. 그냥 누가 뭐 어울려라 말아라 소리 하지 않아도 그냥 뭐참 끼리끼리 잘 뭉쳤습니다. 또 지금처럼 큰 다툼도 없었어요. 누가 좀 잘 산다고 누구 미워하고, 누가 조금 잘생겼다고 못생긴 사람이라고 안 끼워주고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어울려 살았습니다. 예, 그래서 미운 놈도 없고 고운 놈도 없는 시절을 우리는 보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 어디 그래요? 초등학교 들어간 어린 애들한테도 부모가 그런다잖아요. 야, 너 저 친구 엄마 아빠가 뭐 하는 사람이야? 직업이 뭐야? 뭐 차는 뭐야? 몇 평 아파트야? 이런 것부터 물어본다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탁 털어놓고 과거의 친구들처럼 대하는 것처럼 대하는 세상이 되겠어요? 이미
5살부터 그런 교육을 부모가 시키면 돼. 참 돌이켜보면 우리 나이 때쯤에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그래도 재미있는 세상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삭막해졌죠. 삭막한 것이 아니라 변하는 세상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반쪽이라 하는 주제의 얘기를 적어두고, 제가 이제 저녁을 먹고 나면은 이제 참 일찌감치 잠이 들죠. 이제 어느 날은 이제 잠자리를 이제 하루 정리하고 잠자리를 보려고 이렇게 이제 이부자리를 내리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때는 이제 유선 전화니까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받아봤더니, 아이고 정말 중학교 동창 친구인데, 그 친구가 내가 너 살고 있는 절을 찾아가려고 아무리 해도 이게 이 골짜기를 잘 쑤시고 들어왔는지 어쩐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 어디 있냐 그랬더니 어디 있대요. 그럼 거기를 쭉 타고 이렇게 몇 번 꼬거리 벤다 그랬더니 이제 알았다 그래요. 그러더니 이제 조금 있으니까 이제 참 초로의 신사가 참 차에서 내리면서 반갑다 그래요. 말하자면 그 친구는 이제 부산에서 이제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왔으니 거기 직장 생활하고 있으면서 이제 부산에 뿌리를 내린 친구인데, 서울에 이제 어떻게 올라오게 됐냐고 했더니, 가까운 친척 말하자면 이제 결혼식이 있어서 왔노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저기 자기를 붙잡아서 묵어 가라고 하는 집도 많았는데, 유독 또 참 오래된 옛 친구가 생각이 나서 이게 참 자기가 밤길을 터덕터덕 올라왔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나저나 우리 절에서 잘나면 우리 그 호텔 숙박료 한 10배는 가져와야 되는데 너 그거 가져왔냐 그랬더니 씩 웃어요. 왜냐면 이제 어떤 그 웃음 속에는 그 친구 이름이 영웅인데, 영웅이하고의 어떤 과거의 추억이 있었던 거죠. 껄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진짜 껄끄러운 얘기입니다. 이거 혼났습니다. 껄끄러움 때문에. 언젠가 이제 학기말 고사죠. 이제 말하자면 이제 7월 달에 쳐지는데, 방학 전에 이제 치르는 시험이 있는데, 참, 어찌 보면 이제 성적을 좀 잘 내보겠다고 참, 영웅이가 이제 머리 싸매고 공부한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좀 심통이 나죠. 우리는 뭐 살면서 시험 본다 그래서 시험 공부 제대로 안 하고 시험 보는 스타일이니까, 그냥 뭐 평상시 실력으로 그냥 보는 그런 스타일이고, 공부 막 머리 싸매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영웅이 지금은 이제 뭐 파고 들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뭐 정리를 하는데, 내가 가만히 얘기 들으면 이 자식 이거 뭐야 이거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곳하고는 상당히 먼 거리지만은 한번 내가 이제 잠깐만 둘러매고 이제 저녁에 걔네 집에 말하면 가죠. 저도 가죠. 그래서 갔더니 뭐 공부한답시고 참 폼 잡고 하는데, 그렇다 공부하고 있어요. 또 어떻게 나도 이제 공부한다고 왔으니까 또 이제 걔네 부모님한테 인사드리고, 같이 공부한다 그랬더니, 당시가 이제 복숭아가 익어가던 시절이죠. 그래서 이제 얼마간 공부를 하고 밤이 제법 좀 익어가는 시간이 됐어요. 그때까지 열심히 한두 시간에 공부를 한다고 했더니 내가 이제 툭 던지죠. 야, 영호아, 너희 큰 집 안골 복숭아가 많이 좀 익었을 텐데,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우리 큰 집 복숭아 얘기하지 마. 지금 그렇지 않으면 동네 사람들이 서리를 한다고 우리 큰아버지가 나보고 저녁에 그거 좀 지키라 그랬는데, 나 공부한다고 해서 안 하는데, 내가 혹시 안골 큰 집 밭에 주위에서 움직였다고 왔다 갔다 누가 봤다 하면 나는 우리 큰아버지한테 작살난다 작살나니까 절대 큰 집 복숭아 얘기를 하지 말아라니 그래요. 근데 어디 그래 제 그것이 아니 그건 이제 영웅이 지나면 뭐 나는 일단 복숭아 좀 소리 좀 해 먹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막 안 된다 그런 걸 이제 한 1시 넘어 2시나 됐을까요? 잠잖아요. 복숭아를 먹어야 잠이 자지. 그러니까 이제
1시 넘어 2시나. 하여간 자기 밤늦게 으슥한 시간에 둘이 이제 이 남들한테 안 들켜야 되니까 말하자면 검은 그 무명 팬츠만 둘이 입고 위에는 그 흰 런닝구 그 이제 그 누런 런닝구 이런 거 있죠. 옛날에 그 무명 그걸로 그래서 런닝구도 아니고 와이셔츠 아니고 하나 딱 해서 거기다 이제 새끼줄 동화 딱 메고 배에다 딱 차고 하죠. 그럼 이제 밤에는 잘 어두고두고 잘 안 보이거든요. 둘이 갑니다. 가서 이제 복숭아를 했는데 당시에는 봉지가 없었잖아요. 오히려 다 먹을 거예요. 처리는 하긴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 말하자면, 런닝구하고 와이셔츠 사이에 거 있잖아요. 거기다 이제 말하자면, 갖다 그냥 따다, 이게 담는 거죠. 예, 담아가지고, 뭐 많이 따겠어요. 한 7-8개씩 따서 이 배에다 두르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밤에 몰래 우물을 파가지고 씻어가지고 이제 둘이 이제 우저우저 씹어 먹습니다. 그런데요. 이 복숭아 껄끄러운 것이 아무리 모욕을 해서 쉰다고, 그게 안 없어지더라고요. 이제 그 다음날 우리가 이제 기말고사를 보는데 이게 움직이면 거꾸로니까. 그런데 나는 영웅이 보고 영웅이 나보고 서로 묻는 거지. 껄끄러우니까. 그래서, 참, 그런 추억이 있는 친구인데, 그래, 하여간, 내일 그 결혼식이 있는데 한번 좀 시간 나오면 좀 다녀가. 뭐, 우리 친구 얼굴 한번 더 보게. 그러면서 그 친구 아침 일찍 하면 뭐 밥도 안 먹고, 왜냐면 이제 나름대로 또 이제 누군가와 약속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갔죠. 이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은 때의 움직임이 아니겠어요? 때의 움직임이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것을 안다. 뭐, 참, 나 쟤 잘 알아. 뭐, 쟤는 누구누구 어쩌고. 그런데요, 그거 정말 모르는 얘기고 멍청한 얘기입니다. 내가 누구를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행위에 의한 껍데기으로 옮겨지는 움직임의 동작이나 주위 사람들의 움직임을 안다는 것이지, 실상 그 사람의 내막까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사람이 신이다. 신을 사람 밖에서 찾지 말아라. 사람이 신이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 누구를 알아요? 나 쟤 잘한다고 할 때 내가 쟤를 잘하는 것이 그 속에 내면의 정신세계가 다 알 수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나도 모르고 사는데, 내가 어떤 물건이냐 모르고 살면서 내가 나를 모르면 어떻게 남을 안다고 하면 그것이 맞는 얘기예요? 그건 잘못된 착각이고 망발이죠, 망발. 하여간 그 복숭아 먹고 그 기운에 기말고사는 참 잘 봤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그 시험을 잘 봤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긍정이냐 부정이냐 얘기를 내가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하여간 잘 봤습니다. 근데 그 복숭아가 이거는 7월달만 되면은 이제 영웅이하고 가끔 이제 지금 이제 나이가 지긋하게 먹은 나이에서도 전화를 하거나, 야, 그때 참 그거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둘이만 아는 얘기죠. 왜냐면 둘이 서류를 갖다 왔으니까. 그래놓고 이제 큰아버지가 그 다음날 이제 야, 저쪽에 나무 몇 그루가 어떻게 설을 저녁에 왔는데 어떤 놈이 해가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자기 큰 집이 큰아빠가 그러는데 뭔 얘기를 하겠어요. 그냥 벙어리가 돼야죠,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그날 잘 먹고 시험 잘 봤습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누구를 안다. 친구들이 어쩌다, 이렇다, 저렇다. 그거 다 모르는 겁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사람이 안다는 것은 또 망발입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마찬가지. 아는 거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때때의 변화되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들고 나잖아요. 어떤 생각들이. 나는 어떤 생각을 하지 않으려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강의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이 시간에도 내 머릿속에는 과거의 어떤 일들이 툭툭 튀어나오죠. 예.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생각할 생각조차도 없었는데 그 생각조차도 안 한 생각들이 툭툭 일어나면서 어떻게 돼요? 내 발길을 동으로 가려고 했던 발길을 서로 끌어가고 서로 가려고 했던 발길이 남으로 가게 되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람들이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신이다 하는 거죠. 사람의 신령스러운 신령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변화해서 거기에 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으신 분들이 내가 안다, 또 배우러 가야 되겠다. 물론 어떤 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요즘에 그 나이 들어서도 참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뭐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다 모른다의 그 생각은 우리들의 생각에서 들고 나는 것이지 결코 대상을 우리는 잘 모른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에 응하는 우리들의 자세,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용의를 만남으로 인해서 과거의 어떤 것들을 그 회상해내는 과정에서 참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다음 시간에